CCTV 김호준의 뉴욕타임스. 안녕하세요. 김호준 뉴욕타임스 몇 주 전부터 계속 188회 같은 느낌인데 188회 맞아요? 예. 네, 188회 시작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공사가 다 망해가지고 오지 못했고 잘못하면 공사가 다 망하잖아.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80년대 저기 처음 듣는 유머예요. 80년대 잠시 횡행했던 유머. 공사가 다 망한다. 이로써 이제 김보엽 기자가 80년대 주로 청소년기를 보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김외현 기자도 없었다고 해요. 네. 왜? 휴가 갔다 왔습니다. 한 게 뭐 있다고 휴가를 가? 열심히 일했죠. 난 휴가 중에도 나왔었잖아 그때. 아 그러네요. 고생하셨습니다. 부하 상사 간 다툼은 사내에서 하시고, 자, 그래서 저와 김혜영 기자 모두 없이 우리 뉴욕타임스가 자랑하는 둥이 김보엽 기자가 진행을 했다고 하는. 네. 제가 찾아봤어요. 차마 보진 못했어요, 저는 그걸. 아니 그러니까 그 둥이 뒤에 앞에 뭘 붙이면 좋을까? 네. 그래서 찾아봤더니 제가 그 삼형제 막내거든요. 막둥이. 쓸데없는 노력하지 마시고요. 그건 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알아서 보십니다. 바람둥이. 네? 바람둥이. 바람둥이는 되고 싶은 건데 못 된 거죠. 에휴. 바람둥이 말고 우리 둥이가 좀 해본 적 있나요? 네? 늦둥이. 늦둥이. 그 어울린다, 늦둥이. 늦둥이, 모지리. 뭐 이런 게. 유사어로 칠푼이 이렇게. 아 빨리 가야 되니까 빨리 하죠. 그리고 박현철 기자, 한겨레가 자랑하지 않고 있는 박현철 기자 나왔습니다. 네, 박현철 기자가 나오신 것은 이 며칠 전에 특종 인양 하나는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사실은 약 1년 전에 제가 닥치고 정책 다 쓴 내용인데 드디어 기사화돼서 다만 차이점은 이 장본인이 나왔어요. 안원구 서울지방국세청 뭐였죠? 세원 관리국장이었던 분이 내가 도곡동 땅이 각하 거라고 하는 문서를 봤다라고 하는 직접 증언을 최초로 한겨레에다가 그 인터뷰를 하신 박현철 기자입니다. 그 사건이 왜 중요한지 좀 이따가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오늘은 저희가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타이트하게 빨리빨리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방청 사연 첫 번째 건 제가 할게요. 저희는 2001년 9월 7일 지금은 사라진 피맛골 술집에서 헌팅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피맛골에서. 피맛골에서 헌팅하기 쉽지 않은데요. 여하튼 그런 인연을 기리기 위해서 핸드폰 뒷번호를 0907로 만들고 만난 지 11년, 부부로 산 지 8년이 되었습니다. 너무 오래 사셨는데? 기념일 날이 바로 방청일입니다. 뜻깊은 기념일이 될 것 같습니다. 신청하셨는데. 아니, 헌팅을 남편분이 아내분에게 한 거예요? 아내분이 남편이 한 거예요? 남편이 했습니다. 남편. 뭘로, 어떤 무슨 작업 멘트가 뭐였어요, 그때? 좋은 남자 소개시켜준다고 이메일 주소를 받았는데요. 좋은 어차피 자기도 모르는 사이인데도? 예, 모르는 사이니까. 처음 보는 사람이 좋은 남자 소개해줄 테니 이메일 주소 내놓으라고 하면 그게 통하나? 그래서 전화번호는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서 뭐 이메일은 스팸을 차단할 수 있으니까 이메일 번호를 받으려고 했는데 앞에 있던 친구 주소를 적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분이신가요, 그럼? 아닙니다. 그런데요. 저는 제 친구인 것 같아서 제 친구 걸 적고요. 제 친구는
너를 보면서 얘기했다 그러면서 제 친구는 또 제 걸 적어줘가지고 어느 누구한테 올지 모르고 있다가 며칠 뒤에 저한테 메일이 왔더라고요. 아니 서로 친구 걸 적어줬다며. 그러니까 네. 친구한테 갈 거였던 거예요, 그게 원래. 아니요. 혹시 두 분한테 다 보낸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금 아니라고. 친구 관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그게 친구한테 온 건지 본인한테 온 건지 서로 메일 주소를 엇갈리게 줬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다 보고 바로 정정을 있었으니까요. 했어요. 네, 다 보고 있었어요. 왜 메일 주소를 줬어요? 제가 그 피막고를 딱 들어서는데요. 제가 원래 주위를 잘 살피는데 남편 얼굴을 딱 보면서 야, 저 사람은 너무 착하게 생겨서 세상 살기 너무 힘들겠다 이러면서 제가 저 나름대로 술을 먹고 있었는데 딱 하니 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믿음이라기보다 의심은 안 갔어요, 좀. 네. 그래서 지금 얼마나 후회하세요? 어쨌든 결혼 기념일이라고 하시는 두 분이 오셨는데 오늘이 또 다른 기념일이 되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읽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국어교과서에 빠짐없이 실리는 고전작품 중 하나로 봉산탈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리석고 부패한 양반들을 한껏 조롱하는 양반춤은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엠비타를 쓰고 나와 낙곰수 OST에 맞춰 코믹한 셔플을 춘다면 학생들에게 200여 년의 시간을 거슬러 당대 민중들과 통하는 좋은 방법일까요? 하는 궁리를 하셨는데 마지막에 청각이 한창 발달할 때 뱃속 아이가 아빠 목소리보다 김호준 씨 목소리를 더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큰일이네요. 9월 10일이 출산 예정이라 마지막 외출이 될 것 같아요. 오, 이거 일주일도 안 남았네요. 3일 뒤네요. 네, 진짜 무리하셨다. 아니요, 이때는 이제 움직이셔야 되죠. 아, 그래요? 네. 자기가 어떻게 알아? 임신해 봤어? 아, 이때는 이제 움직이셔야 돼요. 뭐 무리하지 않는 부분에서. 두 분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교오빠입니다, 교오빠. 교회 오빠. 아, 교회 오빠. 학생들이 그렇게 지칭하더라고요. 교오빠. 네. 아, 학교에서 교오빠고 저는 학생들을 본 적은 없는데 학생들이 저를 아주 싫어한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아내가 저에 대한 무용담을 수업에 많이 활용해서 저는 아주 나쁜 사람으로. 아, 두 분, 어떤 식의 무용담을요? 이렇게 애들이 수업 시간에 수업 잘 안 들으려고 이렇게 자리를 친한 친구들끼리 이렇게 바꿔 앉고 그러면 집에 와서 너무 속상했다. 애들이 자기 자리에 안 앉고 막 자리도 바꾸고 수업 분위기도 안 좋더라 그랬더니 이상하다. 나는 한 번도 학교 다니면서 내 자리에 앉아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덩치 큰 친구 뒤에 앉아서 이제 만화책을 봤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만화책을 보고 있을 때 또 선생님께 안 들키는 방법까지 막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를 하면 그러더라고.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주면 되게 좋아하더라고. 이게 무슨 얘기죠? 한참 들었는데. 어쨌든 교회에서 만나셨어요? 네? 교빠라고 하는 이유는 교회에서. 네. 교회 오빠들이 제일 무섭죠. 교회 오빠들이 제일 호시탐탐 이렇게 사악한 눈으로 교회 여동생들을 이렇게 바라보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 아닌가요? 교회 기도도 합니다. 기도도 하고 더 많은 시간을 이렇게. 교회를 다니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다녔어요. 저희 집은 그럼 다 오빠셨을 거예요. 오빠기도 하고 동생이기도 했죠. 교회 오빠. 누나들이 저를 많이 노렸어요. 교나들이 교나. 대부분 그 교회 오빠들이 실패하는데. 네, 도움을 많이 드렸습니다. 네, 알겠고 자세히 구가지 않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사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안원구 전 국장 이분이 먼저 오셨어요? 그렇게 음해를 하는 세력들이 있는데요. 당연히 저희가 먼저 찾아갔죠. 이분 책을 내는 타이밍을 노리신 겁니까? 책을 낸다는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모르고 갔고요. 타이밍이 잘 맞았더라고요. 만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정리를 하는 중이고 그리고 출판 시기를 보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뭐
책 내용과는 상관없이 일단 그 전에 많은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제가 오래 만났거든요. 아, 이미 아시던? 아니요, 이미 아는 건 아닌데 한 6월부터 계속 주기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듣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예. 저도 이 기사 유심히 봤거든요. 각하 사안이라서 제가 또 관심 사안이니까. 이게 물증이 없다. 그렇죠. 봤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외에도 3명을 더 봤다. 그런 루머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있을 것이다. 아직도 어딘가에. 복사, 카피본을, 카피해 두지 않았겠느냐. 사본을. 그래서 한상률, 당시 원장, 국세청장도 그렇게 자기 보험으로 그걸 들고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가 있었죠. 예, MB 파일이라고 네. 그때 불렸었죠. 이게 이제 핵심이 뭐냐면 도곡동 땅 세 필지가 각각 거다라는 그 전표를 봤다는 거거든요. 이 양반이 세무조사할 때.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땅에서 나온 매각 대금이 다스로 들어갔어요. 각하의 소유로 매우 의심받고 있는. 그리고 다스에서 나온 돈이 BBK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도곡동 땅이 각각 거면 다스도 BBK도 가깝게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연결고리가 있는. 그래서 도곡동 땅이 각각 거라고 하는 문서가 되게 중요한 건데 그걸 봤다는 사람을 인터뷰하신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왜 나왔는지. 보도된 거 말고도 혹시 있나요? 그러니까 이 같이 봤다고 하는 분이 3분이 더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안흥국 국장이 주장하는 여기 있지만 조사국장, 조사과장, 조사팀장이 같이 들어봤다는 건데 저희가 조사팀장하고는 접촉을 못했고요. 조사국장, 조사과장은 통화를 했는데 당연히 두 분 모두 뭐 봤다 안 봤다를 떠나서 자기는 그런 사실이 없고 그런 문건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죠. 한 분은 세무사를 하시는 중이고 한 분은 현재 그러니까 지방 세무서장급으로 있는 분이신 거죠. 근데 재미난 건 뭐 물론 기사에도 썼지만 이 조사국장이라고 하시는 분이 2009년도에 안흥구 국장하고 얘기한 녹취록이 있거든요. 녹취록에 뭐라고 되어 있냐,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봤겠죠. 봤으니까 이딴 쪽을 시킨 거고 더 많은 사람 보게 하면 안 되니까 거기서 덮은 거 아니냐는 취지의 얘기를 하는 녹취록이 있습니다. 조사국장이 자신의 입으로 봤다고? 예, 안원근 씨가 녹음한 거? 나누는 거죠. 나누는 과정에서 자신이 그걸 봤다라는 내용을 시인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그러니까 안흥구 국장이 구속된 이후에 계속 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계신 거죠. 본 적이 없고. 그렇죠. 뭐 그거를 우리 각하가 손을 안 썼을 리가 없죠. 나중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런데 한번 나오셔야죠. 지금도 말할 수 있는데. 그러면 사실은 만약에 이분 혼자의 주장이 아니라 안 전 국장 같이 봤다고 하는 사람 셋 중에 한 명이라도 자기도 봤다고 하면 사실 이게 확 올라가는데 심성이. 그렇죠. 네. 그래서 안흥구 국장이 이번 책을 쓴 이유도 그 녹취록을 근거로 쓴 거죠. 그러니까 그 녹취록이 만약에 없이 본인 혼자 봤다고 해버리면 뭐 2년 전 주장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근거로 그 녹취록을 근거로 쓴 거고 안흥구 국장은 뭐 녹취록은 일단 가지고 있으니까 주로 이 책 내용들은 주로 그런 근거를 바탕으로 쓴 내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편은 없어졌겠죠. 돌려줬다고 하는데 그 이후의 행적은 알 수가 없죠. 영원히 없어졌겠죠. 그거를 뭐 어딘가에 도출 리가 없죠. 우리 각하가 파기되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안 원장이 사실은 BBK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키 중에 하나를 직접 보고도 당시로서는 그 가치를 몰라서 이 스마트폰이었으면 찍었을 텐데요. 그것도 안 하고 그냥 덮었다는 거 아니죠. 보기만 하고. 안타까운 얘기. 같은 증언을 한 사람들은 많아요. 제가 예전에 한나라당 의원을 지내셨던 분, 포스코에도 있었고 그분도 그 얘기를 처음 했다가 나중에 취재를 하니까 아니라고 본 적 없다. 이렇게 말을 바꾸죠. 이거 굉장히
큰일인 거죠. 왜냐하면 도곡동 땅이 본인이 거면 그 돈이 다스로 흘러갔기 때문에 다스도 가깝게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자기가 아니래요. 날 주지 그러. 자기 아니래. 자기 아니라 그러는데. 다스도 형 뭐 처남, 네. 자기 친구 이렇게 딱 돼 있잖아.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된 처남. 하여튼 다 자기가 아니에요. 다스도 근데 이 다스가 마치 일종의 뭐라 그럽니까 그 모회사 뭐라 그러죠 그거? 지주회사? 네, 지주회사처럼 다른 사업들을 벌일 때 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금융적 관점에서 보면 이걸 만약에 각각 거라고 하는 어떤 물증이나 증거가 나오면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주변에 가지치기를 해놓은 자신의 재산들이 절대로 들켜서는 안 되는.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새로 나왔을 때 어디 숨겨둔 카피본에 들고 나올 줄 알았어요. 정권 말기 전에 좀 나오지 않겠는가. 없다는 거죠 지금. 입장이 안흥국장이 상당히 안타까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도 그 부분이고요. 근데 또 안흥국장 입장에서 본다면 안흥국장이 징역 2년을 살았는데 본인도 100% 증언만 가지고 기소가 돼서 징역 2년을 살았거든요. 명예훼손인가요? 명예훼손 아니고 그 채무탕감을 해줬다는 거지 3억 원에. 친구한테 빌린 돈이 있는데 예. 다른 혐의? 예. 건을 이건과 만들어서. 상관없어요. 그 건 같은 경우도 100% 줬다, 당감해줬다는 사람의 증언밖에 없어요. 유죄의 근거가. 그러니까 안흥국장의 얘기를 추론해보면, 아니, 보통 뇌물 사건 같은 경우도 줬다는 사람의 증거가 신빙성이 있으면 받아들여지거든요. 일관성 있고. 각하에게 유리할 때. 각하에게 불리한 것이기 때문에 증언으로 절대 안 되고요. 저희도 박태규 운전기사가 박태규 씨가 들었다는 거군요. 자기한테 와서, 박태규 씨가 나 오늘 박근혜 후보를 만났다고 하더라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증언이잖아요. 그래서 로비를 했다거나 아니면 무슨 뭐 부산저축은행과 관련이 있다거나 그게 아니에요. 아니 내가 운전기사인데 내 차를 타고 우리 사장이 오늘은 박근혜를 만났다고 하더라. 그리고 차에 타서 박근혜를 만났다는 얘기를 다른 사람과 통화를 하더라. 그 얘기만 했어요? 바로 구속영장. 저기 영장 안 떨어졌죠. 기각됐죠. 기각됐는데 이제 우리 검찰의 행태를 보아 재청구하겠죠. 뭐 해가지고.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것은 김두 사건 때는 이 기사의 증언을 검찰이 대단히 신빙성 있는 걸로 채택했다는 겁니다. 그때는. 박태규 씨 로비건 할 때. 근데 지금 박근혜 후보하고 건이 걸리니까 이제 이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는 거죠. 그때 다른 거군요. 네, 똑같은 사람의 비슷한 증언인데. 그러면 이건 안 나오겠네요? 전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 이상. 전표는 뭐 산산조각이 나서 사라졌을 것 같은데. 불태워졌거나. 그 노란 표지에 서류철 맨 첫 장에 실소유주 이명박. 이 것이죠. 노란 봉투는 어디 있을까요? 노란 봉투가 아니라 보통 그 관공서 같은 데서 서류철 할 때 가운데 철심 박아가지고 쓰는 서류철. 그 노란 가로로 넘기는 서류철이래요. 거기에 첫 장, 그러니까 표지를 넘기면 첫 장에 세 필지 주소가 있고 가운데 손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다는 건데 이 손글씨를 쓴 사람은 안흥국장에 따르면 100% 저 포스코 건설 쪽이다. 왜냐하면 국세청에서 그렇게 가지고 온 자료를 함부로 글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100% 저쪽이 쓴 거다. 저쪽이 만든 자료라는 거죠. 이 안흥국 국장은 또 기구예요. 원래 국세청의 이제 차기 국세청장 정도로 주목받던 그랬었죠. 이상득 우리 각하 형님하고도 라인이 닿는 대구 지역에서 굉장히 잘 나가던 사람이 있는데 이 한상렬 기자님이 하실 얘기죠. 관심사이어서 이 BBK가 말씀하십시오. 왜 감옥에 갔는지부터. 그러니까 안흥국 국장이 그 민정에만 6년을 있었습니다. 청와대에만 6년이 있었거든요. 주로 행실 패스를 하고 대구 지역에서만
그 국세청 대구 쪽 국세청 일을 하다가 청와대 가서 6년 정도 있다 나오니까 상당히 일단 저 대구 쪽 정통 TK 인맥이고 이번 정권하고 잘 맞는다고 본인도 뭐 생각하셨겠죠 당연히. 근데 한상률 당시 청장이 이제 연임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임 노비에 뭐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연임 노비에 안흥국 국장을 끌어들이려고 했는데 안흥국 국장이 거부한 거죠. 그래서 쳐야겠다는 게 들어갔고 그 즈음에 동시에 이 도곡동 문건을 안흥국가 가지고 정권 차원에서 뭔가를 딜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소문이 퍼지면서 안흥국 국장이 타깃이 된 거죠. 한상률 청장이 일종의 후배 라이벌을 제거한 거예요. 말을 잘 안 듣는, 자기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이라고 보는 것이. 네. 그러다가 2년 살고 나온 거예요. 사건이 만들어져가지고 감옥에 가서. 이분은 마이크가 없잖아요. 안흥구 씨는. 기자가 써줘야 자기 억울함도 드러날 텐데 써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2년 푹 사시고 나와가지고 이제 책을 쓴다고. 근데 이때쯤 돼서 뭔가 이제 이 사건을 잘 아는 기자들은 뭔가 내놓을 것이다. 증거를.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책을 내놓으시네. 증거를 내놓으셔야 되는데. 도는 소문으로는 이제 그 책이 나온다는 얘기가 쭉 퍼졌고 그 책에 무슨 내용이 담길지 모르잖아요. 국세청의 고위 간부를 지낸 자들은 정보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국세청에서 그 책을 미리 좀 국세청에서도 그 책을 빨리 봐야 되기 때문에 누구를 조지냐면 각 기업에 보면 정보맨들이 있거든요. 기업은 이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서 동향도 알아야 되고 흔히 그 찌라시 증권가 찌라시 만드는데도 일조하는 그 사람들한테 쭉 니네 구해서 갖고 와. 이렇게 국세청 쪽에서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있죠.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 책을 구해서 우리 보여달라. 이분이 아마 정권이 만약 교체된다면, 그래서 몇 가지 특검을 하게 된다면, 혹은 뭐 청문회를 하게 된다면, 그 노무현 대통령 그 서거와 관련된 사건, 그리고 이 BBK 관련된 사건, 양쪽에 모두 증인이 될 만한 그런 핵심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 분이에요. 그때 박연차 회장을 수사할 때 그때 이분도 이용당했죠. 그렇죠. 혹은 뭐 협조했죠. 일부 한상률이라고 하는, 생각났어요? 한상률? 네. 네. 그분은 지금 그 무혐의죠. 항소심까지 무죄가 났죠. 무죄가 났죠, 참. 네. 아, 참 우리 각하를 꼼꼼하게. 이 양반이 그것 때문에 해외 한동안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에리카 김, BBK의 또 다른 주인공인 에리카 김과 하루 이틀 사이로 동시에 갑자기 들어오죠. 그러면서 사건들이 서로 처리되기 시작한 한 2년 정도 밖에 있었나요? 1년 11개월. 2년이라고 해주세요, 그러면. 2년 11개월. 한 2년 정도라고 그랬더니. 하여튼 그때 이 당시 한상률 국세청장이 노무현 대통령을 치기 위해서 연결고리로 이제 박연차 회장을 뒤지고, 그때 이제 이 안원구 전 국장에게 일을 시키고 뭐 이런 걸 증언할. 그러면서 그때 이제 우리 각하와 한상률 총장이 통화하였다. 뭐 이런 걸 봤다느니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때까지 알려진 거 말고 혹시 이분이 오프토 레코드를 전제로 몇 가지 털어놓은 것 중에 기사로 안 썼는데 여기서 말할 거 있나요? 기사로 안 썼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약간 그 초점이 지금 BBK와 태광 시럽에 맞춰져 있는데요. 사실상 이번에 안흥국 국장이 새로 제시한 팩트 중에는 국세청 불법 감금에 관련된 새로운 팩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본인을 감금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본인이 감금할 때. 감찰팀. 왜냐하면 그 근거들이 전부 검찰 조서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본인 직접 감금하는데 사실상 행동대장을 한 당시 감찰계장이 그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허병익 청장 대행이었는데 청장 대행이 자기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 감금 전날. 그래서
우리 한번 안원구를 연행해서 잘해보자. 그리고 하이파이브도 했대요. 그 고위공무원들이. 내일 한번 내 직을 걸 테니 안원구를 확실히 쳐라는 내용이 있는데 하이파이브로 하고 그 내용이 당연히 정언이 되어 있습니다. 검찰 그 조서에. 하이파이브를 하고 다음날 안원구를 감금하고 지시를 하는데 허병익청장이 또 불렀대고 개장을. 그래서 가가지고 따진 거죠. 아니 어제는 하이파이브까지 하고 가더니 오늘 왜 또 그랬거든요. 허병청장이 감금했으면 놔두고 감금 아직 안 했으면 그냥 하지 마라 그랬는데 이미 감금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나 따지니까 허병청장이 그랬대요. 상부에서 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면서 통화 목록까지 보여줬대요. 상부. 그 상부라고 써있을 리가 상부는 쓸 리 없는 거죠. 그래서 검찰이 당연히 물어봤을 거잖아요. 이게 상부 누군데요? 안 나요. 상부 누군지는 말 안 나오고. 검찰이 물어봤게 상부 누구냐? 그 사람 상부를 얘기할 수 없으나 한상률도 아니다. 국세청도 아니다. 국세청 외부라는 건 확실한데. 그럼 뭐 상부가 몇 개 안 되잖아요. 한 2개 정도로 추려질 수 있죠. 국세청장보다 높은 상부가 뭐. 그게 검찰 조서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각하 형님이는 안 나오고. 예, 그 사람은 끝까지 거기는 증언을 안, 심지어 검사가 물어보는데도 그건 얘기 못 해준다. 그냥 상부. 예. 그 양반도 나중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분은 나오셔야죠. 근데 그분은 심지어 제가 취재하면서 전화를 했어요. 그런 말씀, 이제 뭐 검찰 조서 근거는 얘기 안 하고 그런 말씀 하셨다면서 하니까 자기 검찰에서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조서에 있는데도. 조서를 검찰을 봤거든요. 믿을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그분도 그렇고 저희 추측으로는 이 조사국장이나 그 대구청 과장 이 부분도 그냥 검찰에 자기들이 무슨 얘기를 했던 그건 끝까지 보존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짜 맞춰진 내용을 그냥 얘기하는 거죠, 계속. 어쨌든 그 당시 이게 밖으로 드러나면 각하가 각하가 당선되기까지도 그랬고 당선된 직후로도 그랬고 가장 예민해했던 BBK의 중요한 고리가 하나 풀리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 안원구 국장이 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전표를 봤다라고 했으니까 그 전표를 보기만 하고 덮었겠어? 어디다가 뭐 저 같으면 했을 텐데. 안원구 국장도 그렇게 추측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보고가 잘못 올라갔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죠.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이렇게 당하지 않는다고 보니까. 그러니까 본인도 답답했겠죠. 자기는 가지고 있지도 않은데 상대방들 저 위쪽에서는 자기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압박하니까 본인도 답답했겠죠. 내놔라. 그런 거겠죠. 근데 진짜로 없었어. 아이 참. 근데 감찰팀이 그렇게 사람을 감금하고 그래도 돼요? 당연히 직권 남용이죠. 그래서 그 사건은 고소를 왜 안 합니까 지금? 그러니까 안원구 국장이 왜 고소를 안 했냐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나를 수사하거나 한상률 검사하는 수사하는 검찰을 볼 때 고소해봐야 제대로 수사가 안 된다고 자기도 판단했대요. 이렇게 사건이 만들어져서 감을 났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검찰에는 믿을 수가 없다. 아직 아마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걸로 아는데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이건 얼마든지 수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이라도. 그렇죠. 자기 증언이 있으니까 상부에서 시켰다고. 그리고 진술도 있는데. 예. 자기들이 만든 조소에 검찰 조소에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걸 실행한 사람이 얘기를 했다는 거죠. 누가 시켜서 했고 누가 이런 이유를 들면서 감금해라고 시켰다고. 직접 증언이 돼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도 검찰은 당장 수사할 수 있는 거예요. 정의의 검찰은 그런 거 해야지. 정의의 검찰. 아니 어떻게 민주국가에서 막 인신을 막 구속하고 그럽니까? 자 들어가 주시고 이제. 하고 싶은 얘기 더 없어? 여기서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꺼주시는 박현석 기자에게 박수를 보내주시고요. 안철수 오늘 기자회견 한 날이에요, 마침. 따끈따끈한 뉴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녹화를 하기 전에 3시간 전에 불과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2시간 후에 그때 이제 협박을 했다고 알려진 정준길 공보위원 새누리당 공보위원이 기자회견을 또 하고 그러면서 그 기자회견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멘트를 쳤어요. 자기는 이제 친구한테 뭐 이러저런 말을 하다가 걱정되는 말을 말했을 뿐인데 이렇게 거꾸로 나의 말을 안철수 쪽에서 정략적으로 이용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20년 친구를 잃었다. 제가 그 말을 듣자마자 이것은 나에게 절친을 신청하는 것인가? 오세훈
다음에 두 번째 친구가 나에게 생기는 것인가? 네. 비슷하겠네요. 그렇죠. 86학번이니까. 저는 정준길 백수이 됐죠. 이제 백수 위원 만들고. 백수. 아니 저기는 계속 하지. 위원장은 지역위원장 그것도 오늘 사퇴했나? 저는 사퇴 안 했습니다. 공보위원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공보위원. 지구당 위원장인 거예요. 옛날로 치면. 지구당 그러니까 지금 추미애 의원 지역구인 서울 광진을 지역구에 지난 총선에서 추미애 의원 상대로 붙었었고 졌고 지금 당협위원장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당협위원장은 사실상 백수네요. 어쨌든 뭐 그 동네의 그 당원들을 대표하는 인물이죠. 근데 이 양반에 대해서 좀 어쨌든 저는 절치를 수락합니다. 공식적으로 얘기하는데 절치를 수락하니까 연락 주기 바라고. 이 사건 이거 기자들은 언제 연락받은 거예요? 제가 점심 먹고 나서 1시 반 정도에 금태섭 변호사의 문자를 처음 받았죠. 1시 반. 네. 내용도 그때 얘기했습니까? 네? 내용? 그러니까 이제 그럼 도대체 뭐냐. 프레스센터로 오라는 건데 그 가기 전에 3시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그 전에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막 얘기를 여기저기 전화를 했는데 일단 제가 그때까지 파악한 정보로는 유민영 대변인이 얘기를 하면 이거는 안철수 원장의 정치 행보 계획 일정 이런 거 관련된 거다. 예를 들어서 안철수 대선 출마 선언 이런 거면 금태섭 변호사가 하지 않죠. 금태섭 변호사는 진실의 친구들 링가 그거 네거티브 방어하고 그렇죠. 네거티브 대응팀 팀장 정도 되는 건데 이 양반이 하면 뭔가 이 정치 공세랑 관련된 거겠구나. 그 내용을 현장에 와서 들으세요였어요.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고. 그리고 기자회견이 몇 시에 있었죠? 3시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는 건데 3시 6분인가 7분에 이 포탈에 이 관련 조중동 기사가 뜹니다. 그러니까 이 3시에 기자회견을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가장 우호적인 매체라고 파악하는 매체 중에 가장 큰 한겨레에도 그 기자회견의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그런데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기사는 3시 17분에 나왔어요, 포탈에. 훌륭한 언론사네요. 그러니까 기자회견 내용이 뭐 관련된 기자회견 내용과 단독 아니 뭐 일보해서 이렇게 제목만 그렇게 나온 게 아니고 대응 기사가 17분에 나왔어요. 3시 17분이요? 네. 그 정도 부지런하면 할 수는 있죠. 왜냐하면 마이크 잡고 얘기한 게 5분이 안 되거든요. 금태섭 변호사가. 그렇긴 한데 생각해보면 입력도 해야 되잖아요. 쳐서. 우리는 바로 받아쳐요. 한겨레가 잘못했습니다. 한겨레 몇 분을 했어? 안철수 담당이 누구지? 아니 사실 말씀드리면 제가 그 내일치 신문에 다른 아주 중요한 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현장에 보통 안철수 담당 기자가 가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 기사 일면 톱을 잡고 있었으니까 못 가고 다른 기자가 갔죠. 그래서 살짝 관심을 놓고 있었던 터라 마이크 할 때도 저는 관심 끄고 딴 기사를 쓰고 있었죠. 물론 다른 기사로 바뀌었지만 조만간 보실 거예요. 오후 3시까지 준비했던 기사들은 전부 다 이제. 그렇지.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제 딱 2시간 동안 일면부터 오면까지 여러 명이서 일 나눠가지고. 저는 이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희가 도청되고 있다는 징후와 그리고 확인했던 정황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하시는 어디? 아니 저하고 뭐 예를 들어 주진우, 김용민 이 세 놈은 도청이 되는구나. 전화 통화가? 전화 통화는 물론이거니와 예를 들어서 뭐 벙커 어떻게 저희가 알았냐면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어디가 도청되고 어디가 도청되지 않는지 모르잖아요. 궁금하잖아. 그래서 제가 작전을 짰어요. 요 얘기는 여기서만 하자.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할 때 자기가 어디서 무슨 말을 했는지 정확히 기억 안 나죠. 여러 말을 하다 보면
벙커에서 했을 수도 있고 벙커를 가는 차 안에서 했을 수도 있고 전화 통화를 했을 수도 있고 기억 안 나잖아요. 딱 기록을 했어. 요 말은 여기서만 딱 하고 그 외에서 절대 안 해. 예를 들어서 의외로 주도 면밀한데. 그 중에 이제 주진우하고 저하고 요 얘기는 틀림없이 도청을 한다면 보고가 될 것이고 보고가 돼서 주진우가 주기적으로 만나는 저 사람들이 있어요. 국정원에. 그건 공식적으로 기자들이 만나잖아요. 왜? 네. 담당이 있고. 그 사람들이 영어로 물어볼 것이다. 틀림없이. 이런 사실이 있냐 이렇게 넌지시 궁금해할 사안을 뽑았어요. 몇 가지. 요 얘기는 여기서만 몇 가지 했어. 그 중에서 벙커에서만 한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얘기는 비슷한 얘기조차, 왜냐면 만들어낸 얘기이기 때문에. 비슷한 얘기조차 딴 데서는 안 했어요. 딱 했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선 때, 너는 회사를 관두고, 너는 사표를 내고, 나는 회사를 관둬. 그럼 더 이상 언론인이 아니잖아. 그래서 마음껏 하자. 예를 들면 이런 대화를 막 해요. 그럼 이거 보고 내용이잖아요. 보고 할 만한 내용이잖아요. 물론 만들어낸 거죠. 틀림없이 이런 대화는 보고가 된다. 보고가 돼서 거꾸로 너 담당에 와서 뭐 그런 얘기 그러시려고 하냐거나 뭐 물어볼 수 있다. 이거 몇 가지를 깔아놨어. 구석구석에. 덫을. 탁 뿌려놨는데 예를 들면 그렇게 걸리는 거예요. 꼭 거기서만 딱 한 번 얘기했거든요. 몇시도 알아. 딱 한 번 얘기하고 기다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2주 후에 그 국정원, 그러니까 주진우를 만나는 국정원 요원은 이 팀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팀도 따로 있을 거 아니야. 한다 하더라도. 그 팀이 이제 보고서를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어디서 이렇게 거기까지 가는지 모르겠지만 일부 공유가 될 거 아닙니까? 그 내용에. 그걸 딱 물어봐요. 똑같은 워딩으로 우리가 했단 말. 완벽하게 똑같은 워딩으로. 그러니까 똑같이 워딩이 보고된 거지. 나는 그 워딩을 다른 기자한테 들었는데. 그 다음에 또 그게 뭐 어떻게 갔겠죠 뭐. 하여튼 그게 몇 개월 전이에요. 벙커 오픈하고 얼마 후에.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크로스 체크해서 우리 있단 말이에요. 저는 안철수 정도는 우리 또 아는데 이 기자회견의 내용이 뭔지 이미 다 알고 있었다고 봅니다. 서로 통화하거나 뭐 이런 내용들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근데 여기도 나름 총수도 그렇게 주도 면밀하게 하는데 여기도 나름 또 해보지 않았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 변호사 얘기들 말이죠. 저희가 이 변호사들하고 많이 일해보면 변호사들이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 있죠. 또 이런 영역은 아주 잼뱅이에요. 보면. 저희는 사실 관련 내용을 대충 취재를 하고 있었어요. 취재를 하고 금태섭 변호사를 엊그제인가? 그저께 만나기로 이제 마지막 꼭지를 따려고 이자가 어머니가 편찮으시다고 다음에 만났으면 좋겠다. 그때 참 독한 기자들은 그러는 게 어딨냐 하면서 그래야 되는데 저희는 너무 착해서 잘 가시라 그러고 우리끼리 먹었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건 미리 준비되어 있었다. 조중동이라든가 아니면 한나라당 쪽에서는 당황한 게 아니고 다 대응이 준비되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새누리당은 오늘 오전에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다 준비되어 있어. 그래서 저는 황우여한테 황우여 원내 아닌가? 그래서 저는 또 의심하는 것이 관련 보도에서 황우여 원내대표가 문자 받은 거 있잖아요. 3시 38분에 받았다고 찍혀 있어요. 거기 보면 협박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부각시켜라 이렇게 문자가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보고 이제 이쪽 그 야당 지지자들은 이거 봐라 물증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이 여권의 지지자들은 협박과 사실관계라는 단어 중에 사실관계라는 단어에 눈이 갑니다. 그게 일방적으로 야권에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이쪽 편에서만 바라본 시각이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3시 30 황우여 대표가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한 다음에 3시 38분이나 되어서 이걸 알았을까? 그 대응을 이렇게 해야 된다든가. 실세가 아니어서 그런가? 아니 실제로 이제 무슨 내용일 것이다라는 거는
알았겠죠. 정준길이 제3자가 아니라 새누리당 당협위원장이고 금태섭 기자회견이 1시 반에 알려졌으니까 뭐 당사자가 이런 거 아닐까. 또 공보위원이니까 뭔가 부랴부랴 대책회의는 했을 겁니다. 일찍 알게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전날 알았을 것이다 이미. 아까 말씀드린 이 도청이라든가 그 관점에서 보면 안철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타이트하게 관리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저쪽에서는 그런 거죠. 미리 다 준비됐다 대응이 대체로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 관점에서 저는 이 사건을 보면 사실관계 뭐 이런 단어 나오잖아요. 마치 사실관계는 있는 것처럼. 그래서 걱정하는 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동에 거주하는 음대 출신 30대 여성.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이거. 저는 이런 여성을 한 사람 준비했을 수도 있다. 그 말은 금태섭 변호사가 했어요. 아 그래? 그런 말 했어요? 봐봐. 그 준비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취재가 필요 없다니까 앉아서 가만히 생각하면 돼. 우리는 뭐 먹고 살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사실관계란 말 쓰기도 그런데 지금은 금태섭 변호사가 오늘 기자회견 내용이 정준길 공보위원이 전화를 걸어와서 목동 음대 출신 목동의 30대 여성이 있다는 얘기도 있고 또 저 뭐지 산업은행 투자 당시에 리베이트에 대한 것도 있다. 있다. 그러니까 뭐 그런 두 가지 내용을 들어서 이 구체적인 근거는 얘기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조사해 다 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금태섭 변호사의 전언이었습니다. 정확히는.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왜 BBK 가짜 편지 준비하잖아요. 없는 편지도 만들어내요. 근데 사람을 만들어내는 건 의외로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여성이 일방적으로 내가 안 원장과 만났다거나 뭐 관계가 있다거나 일방적으로 애를 안고 와가지고 나중에 나온다. 네. 카메라 앞에 선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준비를 해놓고 그렇게- 정준길 공보위원이 금태섭 변호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렇게 된다는 추측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또 충분히 할 수 있는 집단들이다. 이때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공격들을 생각해 보면 그래서 저는 협박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사실관계라는 단어에 주목했어요. 그 문자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여성 예를 생각해 봅시다. 시나리오를 어떤 여성이 막 이런 논란이 조금씩 쌓아져요. 그러다가 만약에 대선 후보로 출마를 한다든가 혹은 뭐 안철수 문재인 단일화했는데 안철수가 된다든가 그리고 지지율이 높다든가 이런 상황에서 여성이 하나 나온 겁니다. 여성이 나와서 제가 그 여자입니다. 아니죠. 처음에는 그 여자를 예를 들어서 언론에서 우연찮게 알아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여자가 나온 게 기자회견하는 아니라 그런 자리에서 뒤에서 멀찌감치서 뭐 어떤 보고만 사진에서 있다거나. 찍힌다든가 저기 작전 시나리오가 있겠죠. 조금씩 이 여자가 누구냐 뭐 자꾸 이런 증거 찌라시도 돌리고 이마에 띠들고 나오는 거 아니야? 나 그 여자 이런. 그러면서 나와서 내가 그리고 이런 사안에는 보통 여자의 말들을 좀 더 신빙성 있게 믿어주게 돼 있어요. 내가 그런 얼굴은 안 나오고 막 이메일로만 한다든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 얼굴 탁 나오고 그리고 동시에 이걸 보면서 전 또 무슨 생각이냐면 제 자식도 어디서 나올 수도 있다. 아 이렇게 묻어가면서 혹시나 나중에 나오더라도 이해해달라 뭐 이런 거. 자식 하나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왔으면 좋겠는데 충분히 그런 것도 나올 놈들이기 때문에 생각을 하다가 어디 아들 하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이 갖고 싶으세요? 근데 만약에 저를 상대로 이런 공격을 한다면 고맙다 하려고? 입양하려고요. 잘 냈다. 고맙다. 아니 그것도 생각해보세요. 그 어떤 여자가 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봐. 만약 언론 보도나 혹은 무슨 증거 찌라시나 뭐 해서 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이런 사안은 또 저는 그럴 법해요. 저는 왠지 그럴 법해요. 네,
오늘 정치권 하루를 완전히 뒤흔들어 버린 이 네. 블랙홀 같은 뉴스인데 아주 즐거워지네요. 아니, 오늘 일이 되게 많았거든요.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경선 이 분수령이 되는 광주 전남 경선이 있었죠. 또 박근혜 후보는 요새 광자를 한자로 어떻게 쓸지는 모르겠지만 광폭 행보 빛날광 아닐까요? 아 그러겠죠. 빛광자 네. 그게 맞을 겁니다. 근데 아니, 화투에서 광이라든가 그 광이 광이긴 하지만 이 지지세가 약한 호남을 가져 호남 민심 껴안기. 그 다음에 참 안 됐지만 통합진보당의 강기갑 대표가 지금 굉장히 극한 단식을 하고 있거든요. 분당 선언을 사실상 했는데 그래서 이제 분당을 도저히 막을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기자회견도 했어요. 그리고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이 있고 이게 그냥 확 묻힌 거예요. 한 번에. 한 번에. 모든 뉴스를 그냥 딱 빨아먹고. 대단한 블랙홀입니다. 여하간 기왕에 저와 관련해서 만약에 자식을 준비하고 있다면 저는 딸을 선호합니다. 딸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근데 아니 그럼 닮았으면 어쩔 거예요. 아니 만약에 한다면 그렇게 안 하죠. 만약에 어떤 그 여성이 처음에 나와서 김어준과 뭐 관계가 있는데 아이가 있고 그런 특히 증권지 찌라시 잘 쓰거든요. 그런 데다가 그리고 막 만들어내. 막 소소 올라와. 뭐 게시판에도 좀 흐르고 그러다가 누가 하나 나와요. 그 여성이 막 운다든가 이런 전형적인 방법을 쓸 것 같지는 않아요. 저를 상대로 해서. 근데 나타났어요. 나타났는데 분명히 나타날 것 같아.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진짜일 것 같아. 나타났는데 만약에 친자 검사 DNA 검사라고 금방 나오잖아요. 그렇게 할 일은 없고 나타난 다음에 사라지는 거죠. 사라지고 나중에 이제 이메일로만 기자하고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양육비를 보내주지 않고 그때 어떤 뭐 아주 하여튼 대단히 나쁜 새끼로 놈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러면은 먼저 기자회견을 해요. 아니 그래서 저는 만약에 누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대비하고 있어요. 저희 아주 치밀하게. 근데 만약에 누가 하나 나온다. 사실은 그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고 입증하기 힘들어요. 진짜 나타나가지고 DNA 검사 안 하면 이거를 그렇게 쉽게 해주겠냐고. 그래서 저는 나오는 즉시 입양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수많은 작전들을 구상하고 있겠으나 그 모든 작전에 대한 대비책이 있다. 정중길이라는 당협위원장이 그냥 날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쪽이 왜 그랬는지 이게 정교한 시나리오에 따라서 새누리당에서 일부러 금태섭 변호사한테 전화하고 그랬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랬는지 아닌지를 보려면 그 정중길이라는 사람의 전적을 좀 봐야 돼요. 그냥은 아니고. 정중길 의원이 잠깐만요.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쪽 유대했을지도 모른다. 그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생각나는 건데. 유도했다고 한 적 없어요. 아니, 그런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럴 수도 있어요. 막연한 추정을. 그렇죠. 어쨌든, 안전장치 그만하면 됐어, 이제. 저는 금태섭 변호사, 아까 변호사 내부라고 그랬는데 꼭 금태섭 변호사를 지칭하는 건 아닙니다. 저 개인적으로 잘 알고 훌륭한 변호사예요. 근데. 4명이 다 변호사였죠. 다 변호사예요. 그 변호사 4명 중 3분을 제가 알아요. 근데, 이 대응을 잘 못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굉장히 공격적으로 스트레이트하게 했다고 본인들은 생각하겠지만 서로 한나라당, 새누리당이 이것을 유도하지 않았다 손치더라도 이게 좀 지나고 나면
야권 지지자들 말고 안철수 지지자가 아닌 사람도 많이 있어요, 세상에는. 그 사람들이 결국 입에 올릴 키워드는 그래서 그러면 그 사실관계가 맞긴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관계를 고리로 이제 기사가 나올 수가 있단 말이죠. 뒤에. 이렇게 대응하지 말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요새 전화 안 해요? 이 변호사, 금태섭 변호사는 이분들하고 이런 전화는 이분들은 또 자기들의 전문적인 노하우가 있고 검사 출신이고 그래서 다 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언론을 상대해보거나 언론 플레이를 아주 정치인들 얼마나 교묘하게 기획하는가 하는 걸 잘 모른단 말이죠.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이 기자회견을 보면서 여기서는 하루 종일 저지르나 워낙 임팩트 있는 기자회견이었기 때문에 이걸 고리로 뭔가 하기 좋다. 다들 기억하는 거라서.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볼 때는 이게 그 공세적으로 보이겠지만 보일 수 있지만 길게 볼 때 좋지 않다.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다들 기억하잖아요. 이제 이 사건은 요거에 조금만 상처를 주면 다들 기억하고 알고 있는 사건이나 가지고 놀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정준길 씨의 과거를 보자면 그런 의혹을 가질 수도 있는 건덕 씨가 조금 있나요? 있죠. 네. 그걸 얘기해 주세요. 검찰 출신이고요. 네. 검찰 출신이고 지금 이제 의혹을 제기하는 게 산업은행으로부터 안철수 연구소가 투자를 받는데 당시 이 벤처업계 관행상 국책은행의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리베이트가 오가는 그런 구조가 많았다. 그런데 그때 다른 벤처업체들로부터 그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어떤 구속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산업은행의 어떤 팀장이 그 담당 팀장이었는데 그 사람이 안철수 연구소의 이사회 이사를 맡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투자 결정을 하기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리베이트가 가지 않았겠느냐는 의혹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했었는데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였습니다. 말단 검사? 말석 검사? 말석 검사. 그래서 수사를 당시에 수사하는데 참여를 했다면 저 사람이 얘기하는 BW 발행 의혹 이거는 상당히 사실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추정을 만드는 그렇게 할 수 있죠. 이제 새누리당의 박근혜 캠프의 공보단이 굉장히 지금 한 10명인가요? 정도 되는데 나는 저기야 민주당이야. 네. 다 이제 뭐 공보단이니까 언론인들이 많죠. 언론인 출신들이 많죠. 그리고 그런 공보 업무를 해본 사람들이 많은데 유일하게 검사예요. 검사 출신입니다. 어쨌든 이 팩트가 이런 대선 공방전에서 명백하게 밝혀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약간 순진한 기대고 이 서울 목동에 거주하는 음대 출신 30대 여성이 없다는 걸 입증하는 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없는데 어떻게 입증해요? 그죠? 없다는 걸 입증할 수는 없어요. 있다는 것을 입증을 했느냐 못했느냐의 문제지. 그러니까 근데 있다는 것을 완전히 입증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저는 이런 문제를 이렇게 대응하는 것은 이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안철수 원장이 그런 적이 없다고 하니 그리고 그 양반이 거짓말하지 않을 사람이 틀림없이 이것이 사실일 거라고 믿고 저쪽에 공정을 폭로한다는 차원에서 했겠지만 이게 말리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유도를 했건 유도하지 않았건 이 대응으로 인해서 말리게 되는 측면이 있다. 두 가지 앞으로 길게 보면. 근데 오늘 그 기자회견 직전까지의 상황을 보면 요새 지금 계속 이제 안철수 원장 관련 기사들이 쏟아지는 상황이었죠. 이 뭐 딱지 아파트 딱지 그다음에 어제는 뭐였나요? 저 포스코 이사회. 네, 포스코 이사회에서 뭐 스톡 옵션을 받았다. 게 문제가 됐어요. 사실인지 아닌지도 몰라. 그건 사실 아니 그건 사실 받아서 그건 행사를 했어. 이사회 의장을 했으니까 급여도 받고. 아니 제 말은 그 자체가 사실인지 아닌지가 몰라가 아니라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 앞으로 나올 것들이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근데 하나씩 그러니까 뭐 한꺼번에 우르르 터져가지고 뭐 이렇게 이 안철수에 대해서 본격 검증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툭 떨어지는 거죠 계속. 그러면 이제 그걸 맞는 입장에서는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 불안하게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안철수 원장과 안철수 원장을 지금 이 뭐랄까요 지지하고 있는 그
이 처했던 상황이 그거죠. 차를 몰고 가는데 어떤 이따시만한 돌덩 바윗돌이 계속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 상황으로 떨어진 상황인 거죠. 이따마시만 하면 차를 세우면 되는데. 그래서 차를 세운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이따마시만 하는 게 아니라 조그만 게 그래서 저는 오늘 짜증나서 길에 세우고 지금 오늘 기자회견 한 게 오늘 길에 세운 거예요. 그래서 길에 세우고는 왜 자꾸 던지냐 지금 이제 이러고 나선 건데. 근데 중요한 것은 저는 멈췄다는 거죠. 그게. 멈췄다는 게 그 비유에 빗대자면. 아니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럼 지금 안철수 쪽은 안철수 원장과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뭐 이런 거잖아요. 저는 그런 과정이 되게 마음을 졸이게 하거나 초조하거나 뭐 마음고생을 좀 했을 것 같은데 제가 저도 화가 났을 것 같아요. 하도 화가 났을 수도 있죠. 아주 깊숙이 취재를 해보니 아주 평온하게 굉장히 평화롭게 자기들끼리는 상황을 나름 관조하고 즐기나 싶을 정도로 그리고 이제 또 한쪽은 이 기존의 정치 이 기사를 쓰는 사람한테는 익숙한 게 이거 공격 당할 수도 있는 소재인데 확 되치게 하고 아하 이제 대선 출마 선언이 임박했구나 곧 빨라지겠구나 이걸 이제 대선의 출발선에 선 거야 라고 해석하는 기류도 좀 강한데 그것 역시도 저는 그건 아니에요. 깊숙이 취재를 해보니 느긋하고 저도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 기존 정치의 룰로 바라본 것이고 다만 저는 그러니까 안철수 원장이 서로 출마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안철수 원장을 지탱하고 있는 이런 현상이나 혹은 지지자들의 마인드가 무너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알고 봤더니 안철수 원장이 그 호박씨 가고 있던 사람이고 그런 배신감이 크기 때문에 엄청나게 야권 전체에 미친 영향이 어마어마해요. 출마만큼이나 커요. 그게 그럴 수 있는 건데 그 관점에서 출마를 하든 하지 않든 이 대응이 그런 불씨를 남길 수도 있다. 저쪽에 공작의 빌미 혹은 공작의 가능성 그런 스타트 라인을 제공해 줄 수도 있는 측면이 있다. 그렇다 이제 김어준 총수와 절친이 될지 안 될지 주목을 받고 있는 이 정준길 위원 같은 경우에 저는 이미 수락을 했고요. 연락해라. 지금 굉장히 분노한 상태입니다. 금태섭 변호사하고 친구거든요. 둘이 이제 대학 동기고 오늘 기자회견 하는데 저는 서울대 법대를 나왔고 금태섭 변호사는 A반이었고 저는 B반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친한 친구는 아니었지만 같이 뭐 사법시험 되고 나서 연수원에서 24회, 25회? 24회, 25회에서 친하게 널 친구 아니네요. 그 정도면. 그랬는데 이제 친구 입장에서 이제 뭐 그런 걱정이 그런 의혹이 일 수 있는 우려가 있으니 조심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에서 전화를 한 건데 까고 있네. 섭섭하다. 까고 있네. 그럼 또 이제 그 주변에 지금 친박 의원들이라든지 아니면 새누리당 내에서도 나오는 반응이 친구끼리 전화한 거 가지고 협박이라고 하면 어떡하냐. 그건 준비됐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정리가 이 대응이 됐죠. 어떻게 첫 리액션을 낼지 준비돼 있었다고 생각해요. 하루 전에 이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진 않았어요. 처음에 이제 터지자마자 전화들을 정말 빗발치게 했는데 새누리당의 다양한 경로로 이렇게 쭉 했는데 그때는 정리가 안 됐어요. 정리된 입장이 안 나오다가 보안 등급이 낮았겠죠. 아니 정말 뭐 핵심 관계자부터 이제 뭘 저는 알았다고 봅니다. 어느 단계에서부터 갑자기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친구의 배신. 그 일방적인 폭행 사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새누리당의 전략은 폭행은 아니고 그 상피 사건이다. 서로 치고받은 사건이다. 이렇게 지금 만들고 혹은 친구들끼리 술 먹고 툭툭 쳤는데 그거를 지금 폰붕이라고 말한다. 뭐 이런 그런 셈인 거죠. 그런 멘트도 있었습니다. 소문을 그냥 그러니까 그 정준길 위원이 금태섭 변호사한테 한 얘기가 어떤 자기가 수사한 내용을 가지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소문이 그런 게 있다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한 건데 소문을 얘기했는데 왜 협박으로 느끼냐? 사실이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되지 왜 그걸 협박으로 느낀다면 오히려 사실일 수 있는 건 아니냐.
그런 변명은 저라도 금방 만들어낼 수 있고요. 서울 목동 거주하는 음대 출신 30대 여성. 이라고 대단히 구체적이 나오잖아요. 굉장히. 그런 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 안철수 원장과 관련된 네거티브로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중에 뭘 예상했었냐면, 룸사롱 얘기 한참 나오는데, 마담이 섭외됐구나. 마담 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마담 한 사람이, 우리 고객이었다. 저랑 이렇게 뭐 얼굴은 안 나온 채 인터뷰 하나 해가지고 제가 주로 받았다고 그러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오셨고 이쪽 방에 계셨었고 주로. 근데 이제 다른 사람 못 보게 뒷문으로 오셨고 그럴듯하게 하는 거죠, 인터뷰 하나를. 취향은 어떠시고 뭐 이런 얘기. 술은 이걸 잘 드셨고요. 안주는 이걸 드셨고 뭐 이렇게 그럴듯한 스토리 하나 인터뷰 탁 하는 거예요. 뒷모습과 함께. 그리고 다른 기자들이 결국 마담을 찾아내. 만약 찾아내야지 말이 되잖아요. 결국 찾아내가지고 결국은 좀 더 얘기를 좀 쏟아내고, 이거 어떻게 아니라고 입증해요, 안철수 원장이. 이 양반이 이 만들어 놓은 마담이 작정하고 스토리를 만들어내면 정말 부정하기 힘들어요. 아니라는 사실을. 닭 배틀하고 싶네요. 나온다에 그러고 안 나온다에. 마담? 아니, 얘네들 새누리당의 사고방식으로 이 사건을 보면, 이 사안들을 보면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요. 이렇게. 저는 근데 새누리당 너무 나쁘게 그러지 마세요. 나빠요.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 탐구하는 기사를 이렇게 시리즈로 쓴 적이 있었는데요. 그걸 쓰면서 이제 뭐 최태민 씨와의 의혹이라든지 뭐 이런 걸 굉장히 좀 자세히 다뤘었습니다. 그랬더니 박사모 홈페이지에서 저를 제2의 김대업이라고. 아무튼 뭐 그게 꼭 새누리당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얘는 이제 한나라당 사고방식은 돈 여자. 자기들이 룸사롱 맨날 가고 돈 받아 처먹기 때문에. 저 올라가야 돼요. 그래요? 네. 돈 여자로 털면 다 나오거나 혹은 없더라도 만들려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꼭 나온다고 봅니다. 어떤 식으로는. 자, 그러면 여기서 별로 한 게 없네 오늘. 광고. 소설만 잔뜩 쓰고. 아니, 그거 미리 한 자락 깔아뒀잖아요. 나중에 내 딸이 나오더라도. 아니, 기왕이면 딸로 해달라는 겁니다. 아들, 딸 중에 둘 다 들고 나오려나? 내가 이걸 뭐 아무리 설명을 해도 방송에 나오는 거는 그냥 그렇지. 그 화면이더라고요. 그냥 읽을래요, 그래서. 환경과 경제를 생각하는 정수기 워터락을 시청자 여러분께서 많이 구매해 주시고 있는데요. 수돗물을 70-80% 절약할 수 있는 절수기 워터락. 착한 가격 19,800원 투자로 수도세를 절약하십시오. 한이 착한 쇼핑 주문전화 080-667-4949 또는 한겨레TV 메인 광고에서 온라인으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 기대합니다. 방청 신청은 지금 자막 나가고 있고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네.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